안녕하세요. 자, 13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머지 예외 처리에 관련된 특성들을 좀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예제를 통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onhandle underbar exp1-cpp라는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죠. 인자값 2개 받고 디바이드 함수 호출합니다. 자, 인자 전달되고 b가 0이면 예외를 발생을 시키는데, 자, 물론 여기서 try catch 블럭이 없으니까 이 예외는 여기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try catch 블럭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도 예외가 처리가 안 된 거니까 메인 함수로 호출한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근데 메인 함수로 호출한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미 시스템 영역까지 넘어가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stdlib.h라는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는 abort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abort라는 함수가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을 그냥 종료시키는 그러한 함수예요. 자, 한번 컴파일을 해보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가 발생이 되어야 확인이 되니까 제가 0을 입력을 하나 하도록 하죠. 자, 요 현상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abort 함수가 호출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외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면서 그거 메모리 참조 오류 때문에 몇 번 경험을 해보셨지만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는 적절히 예외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예제 하나를 더 보도록 하죠. 자, 사실은 요거보다 이 예제가 더 중요한데, onhandle underbar exp2-cpp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히 보면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외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외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전달이 될 거고, try catch 블럭이 여기서 처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죠. 한번. 자, 컴파일을 하고, 자, 2개의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여전히 결과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외가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자, B라는 예외가 전달이 됩니다. 일단 여기로 예외가 넘어가죠. 자, 그럼 리턴된 예외가 여기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try catch 블럭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 try catch 블럭이 있어요. 그런데 catch 블럭을 봤더니 얘는 캐릭터형 예외를 처리하는 catch 블럭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달한 예외는 int형 예외예요. 자, 그러면 타입이 매치가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try catch 블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처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예외는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메인 함수를 호출한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abort 함수 호출되면서 프로그램이 다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발생되는 예외의 형태와 처리되어지는 예외의 형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int형 예외를 발생을 시키고 캐릭터형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 함수 호출할 때 묵시적 형변환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을 여기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함수의 이름 바로 옆에, 자, 이 throw라는 문장이 오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fct 함수는 int형 혹은 double형 혹은 캐릭터 포인터 형의 예외만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좀 말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int형이나 더블형이나 캐릭터 포인터형 예외가 전달되는 것만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한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프로그래머에게 어떤 의미를 집니까? 누군가가 프로그래머가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이 fct 함수에서 예외를 처리를 직접 하지 못하고 전달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int형, 더블형, 캐릭터 포인터형이 아닌 예외는 발생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를 사실은 표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선언도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사실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발생되는 예외를 정확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법적 요소를. 예외 처리는 상당히 즐겨하는 프로그래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C++ 프로그래머들이 보통 예외 처리를 잘 안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예외 처리를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안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사용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고, 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뭐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through 뭐 A다. 자, A라는 문자의 예외를 전달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int형, double형, 캐릭터 포인터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bort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ry catch 블럭의 어떤 또 특성을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사실 try catch 블럭은 try는 하나지만 catch 블럭은 둘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 캐치 블럭은 int형 예외를 처리하겠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예외는 캐치 블럭, 죄송합니다. 이 캐치 블럭은 그 캐릭터형 예외를 처리하겠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첫 번째 캐치 블럭에게 물어봐요. 너 이 예외 처리할 수 있느냐? 만약에 얘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처리가 되고 모든 캐치 블럭 다 건너뛰고, 자, 뭐 그 다음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캐치 블럭이 처리를 못하면 두 번째 캐치 블럭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을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0보다 크죠? 그러면 10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캐치 블럭에게 물어봐요. 너 10이라는 예외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할 수 있죠. 타입이 매치가 되니까. 따라서 int형 예외 발생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 종료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해가지고 m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캐치 블럭에게 물어봅니다. 예, 언뜻 보면은 함수 오버로딩처럼 보이죠. 제가 캐치 블럭을 함수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함수 오버로딩처럼 보이기 때문에 m이 그냥 다이렉트하게 여기로 전달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뒤에서 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캐치 블럭에게 물어봅니다. 너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처리하고 끝나는 거지만 처리가 안 될 경우에만 한해서 두 번째 이어지는 캐치 블럭에게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두 번째 캐치 블럭도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캐치 블럭에게 물어볼 텐데 세 번째 캐치 블럭이 없죠. 그러면 얘는 그 처리되지 않은 예외로 인해서 메인 함수를 호출한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abort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뭐 요 예제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요게 요거니까. 자, 요 예제는 잠시 후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catch underbar over 1-cpp라는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걸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외라는 것, 여기 잠깐 보면은요, 자, 예외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도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임시객체 생성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참 공부해 오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또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임시객체 관련된 내용을 연산자 오버로딩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도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복선을 깐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시객체에 대한 개념이 잠깐 혼동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account expt라는 클래스가 있죠. 일반적인 클래스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 그냥 보통 클래스입니다. 뭐 생성자 있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 있고요.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는 사실 좀 중요하지 않고요. 뭐 간단하니까 뭐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예외를 갖다가 발생을 시키는데 이 account expt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클래스는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디자인이 된 클래스예요. 이러한 클래스를 가리켜 우리가 예외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객체를 예외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예외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되기 마련이죠. 얘는 예외 상황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만 사용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냥 우리가 기본 자료용 데이터를 써도 예외를 갖다가 발생시킬 수 있는데 굳이 뭐 클래스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느냐?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클래스를 디자인하는 형태로 예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예외, through 문장을 쓰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through 다음에 뭐 10이라는 정수도 쓰고 뭐 캐릭터형 데이터도 쓰고 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안 하거든요. 보통 through 문장이 올 경우에는 여기에 예외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외를 클래스의 객체로 표현을 할 경우에 예외가 왜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어요. 예제를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 프로그램의 간단한 시나리오는 그래요.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은 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못 입력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뭐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잘못 입력된 계좌번호와 혹은 잘못 입력된 비밀번호 두 개를 담아서 예외로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면 트라이 캐치 블럭이 지금 현재 없는 예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트라이 캐치 블럭이 있는 예제도 있습니다. 이거 다음 예제인데 여러분들이 그건 보시고요. 저는 일부러 간단하게 지금 간단한 코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외라는 상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외 클래스를 디자인을 해서 예외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반드시 멤버를 선언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예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캐치 언더바 오버 2-pp 예제도 한번 더불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예제를 통해서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치 블록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외가 발생이 되면 첫 번째 캐치 블럭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 얘가 처리를 못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캐치 블럭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캐치 블럭도 처리를 못한다라고 하면 세 번째 캐치 블럭에게 물어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어요. 이네리 언더바 캐치 1.cpp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except A 예외 클래스입니다. except B도 예외 클래스고 except C도 예외 클래스거든요. 근데 B가 A를 상속하고 있고 C가 B를 상속하고 있어요. 즉 얘네들은 상속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except 펑션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예외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가 함수를 디자인을 해놨고요. 자, 발생시킬 예외의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except A, except B, except C를 다 처리하게끔 지금 선언이 되어 있죠. 자, 아마도 이렇게 썼을 때는 except A라는 예외는 여기서 처리가 되기를 바랬을 거고 except B는 여기서, except C는 여기서 처리가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아마 그 코드를 디자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워닝은 당연히 뜨는 겁니다. 뜨는 게 정상인 예제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1이나 2를 입력을 하지 않으면 자, C 예외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자, 보니까 무엇에 의해서 예외가 처리가 됐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얘에 의해서 예외가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상속 때문에 그런 거죠. 발생은 except C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되어서 처리되지 못하니까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캐치블럭에게 물어봅니다. 너 except C 예외 처리할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except C가 B와 A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except C는 except B 예외이자 except A 예외도 되는 거죠.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상속에서 우리 얘기한 거죠. 이서관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except A나 except B나 except C나 다 이 캐치블럭에 의해서 처리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또 워닝을 띄워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는 절대 호출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될까요? 자, 답은 이서 관계는 아랫방,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except A를 가리켜 except B나 C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죠. 예, except C는 except B가 될 수 있고 except B는 except A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캐치블럭의 순서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얘를 맨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얘를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except A가 발생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except A는 except C다. 성립됩니까? 안 되죠. except A는 except B. 성립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처리가 될 겁니다. except B도 마찬가지죠. except C가 아니니까 여기서 처리가 안 되고 이쪽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예외 클래스들도 가끔 상속 구조로 디자인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캐치블럭의 순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예외 처리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다라고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적용하는 습관 많이 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표준에 관련된 문제인데 뉴 연산자의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메모리 공간 할당 실패했을 때 널 포인터가 리턴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사실 과거의 표준입니다. 새로운 표준 안에서는 배드 얼록이라는 예외를 발생을 시키도록 표준안이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모든 컴파일러에게 적용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뭐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제를 실행을 해보셔서 이 캐치블럭이 실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컴파일러는 그렇죠. 배드 얼록이라는 예외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실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배드 얼록 예외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요. 뭐 무한루프를 돌면서 메모리 공간 터무니없이 많이 할당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메모리가 풀이 되겠죠. 그러면 메모리 공간 할당이 실패가 될 겁니다. 그럼 새로운 표준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자리에 배드 얼록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드 얼록이라는 예외는 try 블럭 다음에 오는 캐치 블럭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새로운 표준인데 아직 적용되고 있는 컴파일러가 제한적이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배드 얼록 예외가 발생이 되는 컴파일러를 사용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try catch 블럭을 활용하는 형태로 예제를 많이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법적 요소가 있냐면은 이거는 거의 사용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땡땡땡 있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try 블럭에서 발생되는 모든 예외를 다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외라는 것은 종류별로 상황별로 처리되는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모든 예외가 다 공통된 방법으로 예외가 처리가 된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 다시 던지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캐치블럭에 의해서 처리가 되죠. 그런데 다시 스로우라는 문을 여러분들이 캐치블럭 내에서 쓰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리가 되었던 예외가 다시 던져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캐치블럭 예외가 처리가 되고 나면은 캐치블럭 다음을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스로우 문장이 있으면 그 예외가 다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 영역을 감싸고 있는 함수를 호출한 영역으로 전달이 되겠죠. 잠깐 뭐 간단히 제가 좀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f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f 함수가 있는데 f 함수에서 g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g 함수에서 드디어 throw 10. 자, 인트형 예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try catch 블록 없으니까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자, 여기에 try catch 블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try catch. 자, 그 다음에 얘는 인트형 예외를 처리하는 캐치 블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처리되죠. 처리되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throw라는 키워드를 여기 다시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처리되었지만 이 예외가 다시 리턴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f 함수를 호출한 영역, 즉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영역으로 다시 전달이 돼요. 그럼 여기 또 다시 try catch 블럭이 있어야 되겠죠. 거의 사용 안 됩니다. 보통 보면은 가장 깔끔한 것은 예외가 발생한 영역은 한 군데이고 그 예외가 처리되는 영역도 한 군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떠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냐면 예외가 발생된 영역은 한 군데이지만 처리되는 영역은, 즉 예외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영역이 두 군데 이상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강박관념에 쌓이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법적인 내용을 제가 가장 뒤로 지금 미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OP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은 그 예외 처리 요소들 있죠? 예금액보다 큰 출금액이 요구되어질 경우, 우리 지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외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 C++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처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add money, 그 다음에 min money라는 함수도 역시 음수 입력되면 안 되죠. 예, 이것도 그 지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C++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OOP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까지 오셨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신감이 쌓이셨을 텐데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어렵게 오셨으면 한 번 더 해보세요. 좀 익숙해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좀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그 기억에 남는 몇 분 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제가 무사히 끝까지 강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